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시간부터는 세상을 바꾸는 실패와 상상력이라는 글을 읽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이 글을 하는 이유는 우리 2학기 수행평가가 연설문 쓰기거든요. 그래서 그 연설문 쓰기를 위해서 잘 쓰여진 연설문을 하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을 연설을 한 강연자는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K 롤링이라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버드 졸업식 강연에서 했던 연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설득 전략들을 사용해서 연설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 우리가 직접 연설문을 작성해 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교과서 142쪽을 펴고 생각 열기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142쪽입니다. 142쪽. 여기 있죠? 142쪽 펴시고 일단 오늘도 학습 목표를 먼저 볼게요. 설득 전략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들을 수 있다고요.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할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득 전략을 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하냐면 설득을 하는 설득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득자는 설득을 당하는 청자, 듣는 사람, 여기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설득을 하게 됩니다. 설득. 그러면 설득이라는 말은 뭐야? 내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설득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왜 비판적으로 들어야 하냐면 이 설득자가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뭔가 과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는 이거 너무 허구다, 이거 너무 과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들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건 내가 청자였을 때, 듣는 사람이었을 때고 내가 화자였을 때, 내가 설득하는 사람, 내가 말하는 사람 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청중, 듣는 사람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듣는 사람이 대체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잘 고려해서 말을 하게 되면 더 잘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다음 연설을 듣는 두 학생 중 누구의 판단에 더 공감이 되는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보래요. 그래서 학생회장으로 나온 어떤 후보자가 제가 학생회장이 되면 매일 아침마다 전교생에게 빵을 제공하겠습니다. 기호 1번 기억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럼 이 학생회장 후보의 공약은 이거야. 아침마다 전교생에게 빵을 제공하겠다라는 공약을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의 학생이 생각하네요. 아침 먹고 오지 않아서 배고팠는데 잘 됐네. 어떻게 빵을 줄 건지 알아보고 투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 전교생에게 빵 준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공약에 대해 좀 더 검증해 봐야지 라고 하는 학생. 어떤 학생의 판단에 더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보면 되는데 뭔가 이 교과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이렇게 좀 현실적인 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판적으로 분석해봐야 한다라는 게 좀 더 타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선생님 생각엔 요것도 괜찮아. 왜냐면 여기 알아보고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나 이런 걸 더 자세히 살펴보고 나 이거 하겠다 라고 해서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판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연설자는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대요. 그럼 우리는 이번 시간에 다양한 전략을 배우겠죠. 청중은 이를 비판적으로 들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이 단원에서는 연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설득 전략과 이를 비판적으로 듣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 연설문을 작성해 봅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수행평가 할 거예요. 그럼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수행평가에 대해서, 연설에 대해서, 설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는, 추석 지나고 우리 10월 5일날 등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등교 주간에 우리는 수행평가를 할 겁니다.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143쪽.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실패와 상상력인데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실패 그리고 상상력이겠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실패와 상상력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뭔가 여기에서 집중해 보면서 읽어야 할 게 첫 번째,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했지? 궁금증. 두 번째, 비판적으로 듣자. 생각해보자. 이것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읽기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대체적으로 설득을 할 때에는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뒤로 쭉쭉 넘어가서 학습활동이 있는데 147쪽을 보시면 여기 설득 전략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연설은 청중을 설득하려는 목적으로 격식을 갖추어 말하는 공적인 화법이래요. 공적인 화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 또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 이런 사적인 게 아니라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갖추어서 말하는 거다라는 뜻이겠죠. 공식적 자리. 공식적 자리라는 건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졸업식 연설이라든지 아니면 회장 선거라든지 이런 좀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격식을 갖춰서 하는 게 공적인 화법인데요.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연설자는 다양한 설득 전략을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성적 설득 전략. 두 번째, 이성적 설득 전략. 세 번째, 감성적 설득 전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우리가 직접 설득하는 글, 연설문 쓰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평가 기준에 이 세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평가 기준에 당연히 설득 전략을 잘 활용했는가, 이게 포함되겠죠. 잘 활용했는가. 그러면 얘들아, 너네가 평가 기준에 부합해서 연설문을 작성해서 좋은 수행평가 점수를 받으려면 당연히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읽어볼게요. 1번, 인성적 설득 전략. 화자가 자신의 됨됨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중이 연설에 신뢰를 갖게 하는 거래요. 뭐냐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기소개를 할 거 아니야. 자기소개를 할 때 또는 자신의 경험 또는 자신의 일화를 이야기할 때 뭔가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와, 저 사람 멋있어, 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당연히 전문성이 있을 거야,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당연히 믿을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인성적 설득 전략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디 가서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연신내 물빛공원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막 강연을 하는 거야.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뭐 한글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불광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교직 경력이 몇 년이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랑 뭐가 더 듣는 사람들이 신뢰감을 갖겠어요? 당연히 뭔가 나의 전문성이 드러났을 때, 전문성을 알려줬을 때 뭔가 더 집중하고 저 사람 말하는 거 좀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인성적 설득 전략은 사람인이겠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말하는 사람의 그 뭔가 스펙 이런 거를 이용해서 상대방이 설득되게 하는 거, 이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성적. 말만 들어도 약간 추측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주장이 있으면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이성적 설득 전략은 연설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청중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래요. 논리적으로. 논리가 있게 말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이러고요, 저러고요, 이건 이런 거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 전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해주는 것. 연설자는 청중을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다양한 논증 방법을 활용하며 통계 자료, 전문가 의견, 역사적 사실, 얘들아, 이런 것들 다 뭐냐면 객관적인 자료. 내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신뢰성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김희연 29세 국어교사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옛날에 역사적 인물 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있죠. 이렇게 말했을 때 뭐가 더 신뢰가 가겠어. 내가 그냥 막 말하는 것보다 뭔가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게 더 신뢰가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네가 그냥 대강 이런 사람은 한 몇 명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땡땡 일보에서 땡땡 신문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어쩌고 저쩌고 이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 중에 뭐가 더 신뢰가 가요? 당연히 객관적이고 정확한 걸 제시해 줬을 때 더 믿을만 하겠죠? 그러니까 이성적 설득 전략은 이런 거를 뜻하고요. 마지막 이제 감성 봅시다. 감성, 말만 들어도 뭐 같아? 뭔가 감성적인 거, 감정에 호소하는 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연설자가 청중의 욕망이나 청중이 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자긍심, 동정심,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분노, 나 진짜 열받아, 이거 내가 꼭 해야겠어, 이런 거. 그런 감정에 호소하여 청중을 설득하는 걸 말해요. 연설자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나 상황들을 제시하여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또 이런 거 강아지 펫샵에서 사지 말고 임시보호소에서 입양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버려지는 강아지 많은데 입양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 강아지들의 눈빛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펫샵에서 길러지는 애들이 아니라 유기보호소 같은 데에 가면 불쌍하게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동정심을 유발하는 이런 전략을 활용하면 더 잘 설득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인성, 두 번째 이성, 세 번째 감성, 세 가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더 잘 설득된다. 결국 설득하는 사람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연설문을 보러 갈 거예요. 실제 조앤 K 롤링이 실제로 했던 연설문, 선생님 지난 시간에 영상 보여줬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영상은 이미 봤고 그 글을 같이 읽으면서 이런 설득 전략들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교과서 143쪽으로 갑시다.
교과서 143쪽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건 지금 글을 보는 거지만 이게 연설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조앤 케이 롤링이 단상으로 올라왔어요. 많은 청중들이 있고 그 많은 청중 앞에 이 사람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유명한 사람이다. 와, 해리포터 작가다. 와, 저 사람 진짜 저 사람을 실물로 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게 이미 시작된 거야. 이미 무슨 설득 전략 시작된 거야? 인성적 설득 전략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이 사람 보자마자 와, 진짜 멋있어. 저 사람을 내가 살아생전에 보다니 막 이런 거. 왜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미 유명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글을 읽기 전에 얘들아, 항상 글을 읽을 때에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우리 이전에 했던 노새 두 마리에서도 뭐 우리 그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했잖아. 그리고 그 전에 항아리 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 했고 그 전에 플라스틱 할 때도 서론, 본론, 결론 했죠. 요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작 부분은 당연히 서론. 서론의 대체에 이 아주머니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 제게 이런 특별한 시간을 주신 대학교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그냥 주최 측에 대한 인사, 그냥 이런 거 하는 거죠. 뭐 그냥 인사치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뭐 연설할 기회를 주셔서요. 이런 건 뭐 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졸업생 여러분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던 당시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뭔지, 졸업 이후 지금까지에 이르기까지 제가 얻은 교훈은 뭔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당시에 제가 느꼈던 대학생 때 감정, 졸업 이후 얻은 교훈, 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얘들아, 멋지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 뭐 중언부언 하지 않고 이렇게 딱딱 말해주는 거. 이거 논리적이잖아. 논리적. 그치? 아직 논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런 거 굳이 따지자면 이성적 설득 전략에 속하겠죠. 저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에게 주제 공개하네요. 실패가 주는 혜택과 상상력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이 사람은 주제, 연설의 연설의 주제, 소개. 그럼 얘들아, 서론 끝났어요. 서론에서 뭐 했냐면 주최 측 감사해요. 제가 뭐 이런 거요, 뭐 말할지 고민해봤는데 이거 말하기로 했어요 라고 주제 소개하는 것까지 서론. 깔끔하죠? 본론 넘어갑니다. 제가 여러분 나이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실패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저 대학생 때 실패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7년 동안 저는 계속 실패만 했어요. 이 무슨 모순이야. 모순이잖아. 저는 실패 두려워했는데요. 실패만 했어요. 이거 약간 우리에게 호기심을 유발하죠. 호기심.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청중들은 뭐야, 실패 제일 두려웠다며 왜 실패만 했을까? 궁금증 갖게 되죠. 궁금증. 결혼 생활이 짧게 끝났고 너무 TMI를 방출하네요. 번듯한 직장을 다닌 것도 아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었지요. 얘들아, 자기의 TMI를 막 이렇게 말하면서 나 이혼도 했고요. 직장도 별로 좋은데 안 다녔어요. 이러면서 내가 뭔가 구체적으로 실패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얘들아, 이 사람 이혼했다고 막 직장도 번듯한 직장 안 다녔다고 막 얘기하니까 어때? 우리는
뭔가 뭐야 이 사람 좀 불쌍한 삶을 살았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뭔가 감성적 설득 전략이겠네요. 감정에 호소하고 있잖아. 저도 사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계속 읽어볼게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패한 사람이었지요. 당시에는 이러한 암흑과도 같은 터널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야 끝이 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터널 끝에 한 줄기 빛이 들기만을 바랄 뿐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무슨 터널 나오고 암흑과도 같은 터널 끝에 한 빗줄기, 한 줄기 빛 이런 거 얘들아 뭐야? 그냥 비유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하네요.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왜 실패가 주는 혜택을 말하려고 할까요? 물어봐.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얘들아,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대답하는 거 뭐지? 자문자답. 이런 자문자답 왜 해? 이것도 역시 호기심 유발, 관심 유발, 궁금증 유발, 이런 작전이죠. 그것은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앨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이 사람은 지금 실패가 혜택이라고 말했잖아.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실패를 경험하면서 삶의 군더더기를 없앨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패의 혜택. 연이은 실패로 제게 남은 것은 많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딸과 낡은 타자기 그리고 어떤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정리했고요. 정리가 된 거겠지. 남은 게 있었어. 이게 나에게 소중한 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이런 정리된 군더더기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딸, 낡은 타자기, 어떤 아이디어, 이 세 가지가 남았다는 거네요. 저는 실패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의 에너지를 모두 쏟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네요. 넘어가 봅시다. 그렇게 저는 실패를 주춧돌 삼아, 이것도 비유네요. 계속 비유. 그 위에 제 삶을 다시 튼튼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패는 또한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었던 제 자신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실패, 저에게 무엇을 줬냐면요. 두 번째 혜택, 요걸 줬대요.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보다 성실하고 의지가 강하며 제 주변에 보석보다 훨씬 더 값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해줬대요. 또 비유, 보석보다. 또한 또 나오네. 세 번째, 실패를 극복하며 강인하고 현명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 실패가 나에게 준 것. 시련을 겪지 않으면 스스로가 얼마나 강한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무슨 대가를 치렀겠어? 좌절도 하고 이혼도 하고 경제적 여유도 없고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렀지만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21살이던 때로 돌아간다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뭔가를 얻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실패가 자신에게 준 하나, 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얼마나 논리적이야. 그치? 이런 거 무슨 설득 전략? 이성적 설득 전략. 근데 여기서 또 이 사람의 똑똑한 점이 나와요. 보자. 만약 타임머신 타고 간다면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겠대요. 뭔가 얻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나 얘기하고 싶어. 그럼 이 얘기 왜 해? 나 21살 때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 결국 이거 누구 들으라는 거야? 청중 너네 말이야 라고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당신들 잘 들어. 뭔가 얻고 성취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삶은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치 얘들아?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고 다른 소주제로 넘어가네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실패가 주는 장점 1, 2, 3 얘기했고요. 이제 뭐 얘기할 거냐면요. 상상력의 중요성을 말한대요. 이게 약간 좀 구조가 아주 좋죠. 이것도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논리적이죠. 제가 삶을 다시 추스르는데 상상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일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겁니다. 뭐 니네 생각을 내가 한번 얘기해주고 있네요. 여기서도 요거 무엇일까요? 이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거 다 아닙니다.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얘도 자문자답이고 호기심 유발, 궁금증 유발하고 자, 상상력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다 아니야. 제가 경험한 상상력의 가치는 더 넓은 의미의 가치입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면 궁금해. 대체 무슨 말을 할지 보자. 대학을 졸업하고 얼마 안 돼요. 저는 런던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본부의 연구부서에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뭐뭐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얘들아 이거 있잖아. 국제사면위원회 이거 보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되게 좀 괜찮은 단체인 것 같아요. 국제적으로 인권 옹호 활동을 펴는 비정부 인권 기구이면서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 행동하고 연구하는 걸 목적으로 설립됐고요. 국제인권기구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인지도도 높아요. 회원 수는 너무 많아. 220만여 명이고 160여 개국의 사무실을 두고 있대요. 그럼 얘들아 이거 국제사면위원회에 일한 거 이거 대단한 경험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얘기하는 이유 뭐야? 뭔가 이거다. 인성적 설득 전략 맞지? 뭔가 전문적이어 보이잖아. 맞잖아 얘들아. 그래서 요런 거 나 이런 유명한 데에서 일했어 뭐 뽐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러면서 구체적인 어떤 걸 경험을 얘기해 주니까 뭔가 우리는 그런 데 빨려 들어가는 거죠. 또 넘어가 볼게요.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소설을 썼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수천만의 직원들은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고 속박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멋진 일이네요. 그들은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평생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일하는 동안 여기 보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는 상상력의 힘을 느낄 수 있었대요. 근데 얘들아 이거 봐.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많은 일을 해요. 뭐 여기 보면 위기에 처한 생명도 구하고요. 속박당한 사람들에게 자유도 찾아주고요. 이 사람들은 편하고 안정된 삶이 있어도 봐봐. 알지도 못하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써요. 왜? 타인의 아픔, 슬픔에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직접 힘들진 않지만 나는 위기에 처해 있지도 않고 나는 자유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타인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기 때문인데요. 이 공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건 바로 상상력이에요. 그 사람의 아픔을 상상하고 그 사람의 슬픔을 상상해서 공감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상상력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노새 2마리 할 때도.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력의 힘, 그리고 공감하는 힘, 이런 게 결국 자기 자신을 발전하게 만들죠. 왜냐면 우리는 혼자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매우 동감하는 말이에요. 졸업생 여러분들은 훌륭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짊어진 책임도 남다르다고 봅니다. 얘들아, 이 사람 지금 어디에서 강연하고 있다고? 어디 졸업식이라고? 하버드.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 봐. 이 듣는 청중이 사실 자기 책임감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나는 뭐 남들이 사는 삶 뭔지 관심도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당신 훌륭한 교육 받았으니까 책임감도 남다를 거 아니야 라면서 뭔가 자긍심, 책임감을 불러일으켜요. 이런 거는 아까 봤었던 감성적 설득 전략에 속하죠. 너네 공부도 많이 했고 너네 되게 괜찮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너네 책임감도 남다르지? 라고 얘기하면서 사실 책임감 없어도 책임감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런 거 감성적 설득 전략. 여러분은 힘없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상상하는 힘을 가지세요. 이것도 또 역시 힘없는 사람들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상상하는 힘을 가지세요. 이것도 감성에 호소하는 거지. 감정에. 얘도 감성적. 그리고 여러분의 힘과 영향력을 그들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속 당부하는 말들, 부탁하는 말들이죠. 세상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 없습니다. 괜히 이런 말 쓴 게 아니겠지. 이 사람 해리포터로 유명한 사람이니 마법 이런 거 썼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역시 감정에 호소하는 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호소하는 거. 얘들아, 이런 말 들으면 당연히 그래, 나에게도 이런 책임감이 있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을 공감해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본론이었어요. 여기서는 본론에선 두 가지 얘기했죠. 실패가 줬던 혜택 1, 2, 3. 그 다음에 상상력에 대한 자신의 경험, 뭐 이래서 상상력이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볼게요. 내일이 오고 여러분이 오늘 저의 말을 단 한마디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너네한테 중요한 사람 아니니까 너네가 나 기억 못해도 돼. 아유, 겸손해. 그치?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고대 로마의 현인, 뛰어난 사람이었던 세네카의 말만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너네 내 말은 몰라도 이 사람 말은 기억해 라고 말하면서 굉장히 유명하고, 사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왜냐면 선생님도 몰랐거든요. 유명인의 말, 이 사람은 철학가였대요. 그래서 철학가, 또 정치가 의 말을 뭐 한 거야? 여기 따옴표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우리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인용. 기억나지? 언젠가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인용하고 있네요. 이야기에서 이야기의 길이가 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거 무슨 말을 전하고 싶은 거야?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막 길고 얇게 사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훌륭하게 사는지, 어떻게 남들의 아픔에 공감하는지, 어떻게 실패를 자신의 성공의 주춧돌로 삼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인용을 하는 거겠죠. 무슨 말을 인용했냐면 뭔가 격언 또는 명언, 이런 걸 인용한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인용하는 거 아까 무슨 설득 전략이라고 했지? 맞아요. 얘도 이성적 설득 전략. 이성. 자, 그러면 이렇게 명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여러분은 내면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이 아주머니 보이시죠? 해리포터 책 들고 계시네요. 요거는 아마 무슨 호그와트 열차 같은 데에 있나봐. 그치? 이 아주머니 1965년생이시고요. 선생님 엄마랑 동갑이에요. TMI였네요. 네.
자, 그러면 이 글을 짧게 정리하면 서론에서 저에게 이런 연설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 2가지예요. 실패가 주는 혜택, 상상력의 중요성 2가지입니다. 본론. 저는 이렇게 해서 실패를 겪었지만요. 실패는 뭐가 좋았냐면 넘버 1 이거였고요. 2 이거였고요. 3 이거였어요. 그리고 실패가 주는 혜택 말고 또 얘기하고 싶은 2번째는요. 상상력인데요. 상상력의 중요성은 제가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경험이 있었네요. 여러분들도 책임감 있고 훌륭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공감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고 결론. 자, 여러분,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제 말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옛날에 엄청 유명하고 엄청 인정받았던 고대 로마의 세네카라는 사람의 말은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인용. 자, 여기까지 제 연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끝. 요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이 글이었어요. 어때 얘들아? 너네도 이렇게 연설 쓸 수 있겠죠? 연설문 쓸 수 있겠죠? 이거 사실 그렇게 긴 글도 아닌데 딱 구조가 명확하고 그 안에 이성적, 인성적, 감성적 설득 전략들이 녹아 있으니 우리는 뭔가 이 훌륭한 연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 인정받았잖아. 봐봐. 3개를 주름 잡았대잖아. 3개를 주름 잡은 리더들의 명연설집에 있대잖아. 그쵸? 자, 그러면 남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학습 활동입니다. 학습 활동을 스스로 또 하세요. 이거 선생님이 해주는 거, 달달 적는 거, 받아 적는 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하지 말자. 요 페이지는 하지 말자. 148 하지 말자.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얘들아, 오우씨, 이거 2개밖에 없어. 오늘의 과제. 146이랑 147 하자. 그래서 요거 하시고, 이 연설문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낀 점 같은 거를 짧게 적어서 선생님한테 설문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학습활동 정답 맞추고 수행평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수행평가를 설명한 다음에 다음 주 국어 시간이 되겠죠. 다음 주 국어 시간에 이제 수행평가 주제라든지 어떻게 글 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은 우리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아마 개학을 하게 될 거예요. 등교 개학. 그러면 직접 얼굴 보고 우리 연설문 쓰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도 잘 정리해 놓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